길이 사라졌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식 통제입니까? 멀쩡하던 길이 왜 갑자기 없어진 거죠? 스페인에서 날아온 베테랑 자전거 여행가 파블로. 한국 국토종주 코스 한복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선명한 파란색 현수막 하나가 보입니다. 그 위에는 단호한 글씨로 통행 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의 험준한 산악 코스부터 지구 반바퀴를 넘게 달려왔습니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전용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막막한 길 위에서 마주하게 된 진짜 한국의 시스템. 그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블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4일차 주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예정된 코스는 55km. 숙련된 라이더에게는 짧은 거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35도를 넘나드는 한국 특유의 습한 폭염. 80%에 육박하는 습도가 내리쬐입니다. 이는 유럽의 건조한 열기와는 차원이 다른 피로감을 줍니다. 게다가 국토종주 길목에 숨어있는 가파른 어필 구간. 이 구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히 오늘 이 습한 더위가 나를 망가뜨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달려보는 거죠. 한국의 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한국의 자전거 도로는 이방인에게 매우 생소한 인프라입니다. 선명한 파란색 실선 하나만 따라가면 됩니다.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전용 교량과 터널, 그리고 라이더들을 위한 인증센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투쟁이었습니다. 거대한 차량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죠. 하지만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도로는 오직 라이더의 안전과 존엄만 위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도로 위의 성역이었습니다. 라이딩을 마친 파블로가 도착한 곳. 한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인텔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극단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경험합니다. 입구부터 프런트나 직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로 지정된 개인 차고지에 진입합니다. 그러자 셔터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전용 공간이 나타납니다. 차고지 안의 계단을 통해 곧장 객실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결제부터 입실까지 그 어떤 인간적 접촉도 없습니다.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났는데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객실 내부에 들어선 그는 화장실 시설에 주목합니다. 한국 특유의 세심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변기 옆에 부착된 조작 패널 때문이었죠. 유럽에서도 비데는 꽤 익숙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보통 별도의 도기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좁은 공간을 무척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화장실이 상당히 깔끔하네요. 최고예요. 휴식을 취하던 파블로는 숲속의 구조물을 발견합니다. 숙소 바로 옆에 거대한 현수교가 있었죠. 하루 종일 페달을 밟아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 산 정상부에 도달합니다. 그러자 산과 산 사이를 잇는 웅장한 출렁다리가 나타납니다. 노을이 지는 찰나. 다리 위에서 바라본 낙동강 줄기와 산새. 가이드북에도 나오지 않는 한국의 숨겨진 절경이었습니다.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잘 관리된 최신식 현수교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관리인은 없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죠. 그는 한국의 공공시설 관리에 깊이 감탄합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도 공공의 것을 아낍니다. 한국인들의 보이지 않는 높은 시민의식. 파블로는 이 모든 것을 풍경을 통해 체감합니다. 국토종주 5일째 마침내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공사로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이죠.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데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20km가 더 늘어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은 악화됩니다. 대안으로 생각했던 인근 다리마저 막혀 있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파블로가 선택한 것은 농로였습니다. 논밭 사이로 길게 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콘크리트 길, 그리고 거친 비포장 도로를 지그재그로 통과합니다.
그는 계획에 없던 한국의 시골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유쾌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계획된 전용 도로만 달렸다면 절대 보지 못했을 한국의 농촌 풍경과 물길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한국의 농로는 수로와 논이 정밀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마치 자를 댄 듯 격자 무늬로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죠. 자전거 전용로가 막히는 바람에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그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한국 농촌 시스템이 가진 정교한 미학. 이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끽하게 됩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달려온 지 수시간. 체력과 정신력이 한계에 다다를 때쯤 시골길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카페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주문한 것은 시원한 디저트였습니다. 바로 한국식 대형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의 표정에서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살아났어요. 이 한 입이 저를 다시 달리게 하네요. 35도의 열기와 강제 우회로 인한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이 차가운 달콤함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길 위에는 아주 작은 마을에도 쉼터가 있습니다. 깨끗한 카페와 편의점이 다수 존재하죠. 지친 여행자에게 언제든 보급품을 제공하는 촘촘한 시스템. 이는 광활하고 삭막한 해외의 종주길과는 다릅니다.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한국만의 따뜻한 강점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안동 하회마을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죠. 초가 지붕과 기와가 조화를 이룬 마을 안길. 이곳을 자전거로 천천히 가로지릅니다. 파블로는 감탄하며 카메라의 셔터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곳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긴 그냥 직접 와서 이 고요함을 느껴야만 하는 곳이에요. 길이 막혔기에 멀리 돌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회했기에 구석구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고즈넉한 마을의 진짜 풍경을 말이죠. 통행 금지 표지판 앞에서 당황하며 멈췄던 그 순간. 그로 인해 이번 여행에서 가장 한국적인 장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법 같은 과정이 된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관광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페인 라이더에게 하회마을은 특별했습니다. 페달을 밟아 직접 성취해낸 평생의 장면이었습니다. 때로는 막힌 길이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멈춰 선 순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파블로는 그것을 한국의 길 위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블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